화장실이 왜 이렇게 더러워? 제대로 청소했어? 어제 깨끗하게 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손님들이 불평해. 청소비 깎을 거야. 그럼 다시 청소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돈만 받고 일은 대충 하고. 애궁. 이제부터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말순의 일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챕터 이말순의 하루. 새벽 5시 서울 종로구의 낡은 상가 건물에서 첫 번째 전등이 켜집니다. 이말순은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나 걸레와 청소 도구들을 챙기죠. 67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말순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합니다. 아이고, 말순 아줌마 또 나왔네. 저 나이에 뭘 그렇게 열심히 해? 1층 편의점 사장이 비아냥거리며 말합니다. 말순은 아무 말 없이 걸레질을 계속하죠. 사람들은 모두 말순을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이 사실은 이 건물 전체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모르거든요. 2층으로 올라가던 말순은 갑자기 멈춰섭니다. 복도 끝 사무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때문이었죠. 야, 이 건물 주인이 누구래? 월세를 또 올렸다면서? 글쎄, 관리사무소에서도 정확히 모른다던데. 임대료는 계좌로 자동이체 되고 완전 악독한 놈이네. 서민들 등골 빼먹고 호의호식하겠다. 맞아. 청소하는 아줌마 같은 사람들은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고생하는데 말이야. 말순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악독한 건물주라. 정작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면서도 건물주는 욕하고 있네요. 그때 3층에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청소 아줌마. 여기 좀 와봐. 미용실 사장 김정희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말순이 올라가자 김정희가 화를 냅니다. 화장실이 왜 이렇게 더러워? 제대로 청소했어? 어제 깨끗하게 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손님들이 불평해. 청소비 깎을 거야. 그럼 다시 청소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돈만 받고 일은 대충 하고. 김정희가 독서를 퍼부을 때 말순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여자네 미용실 임대료 석 달째 밀렸는데도 참아주고 있는 줄 알기나 하려나.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딸 수진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뜬 것이 이상합니다. 무슨 일이니? 결혼해요.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어요. 말순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집니다. 42의 딸이 갑자기 결혼 얘기라니. 누구하고? 장도연이라는 분이에요. 중소기업 부장님이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오늘 저녁에 집에 모셔올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김정희가 다가와 말합니다. 어머, 딸이 결혼한대? 축하해요. 근데 사위가 뭐해? 혹시 돈 많이 벌어?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에이, 솔직히 말해봐. 청소하는 사람 딸이면 뭐 대단한 사람이겠어? 그냥 비슷한 수준이겠지. 김정희의 말에 말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비슷한 수준이라. 그래도 사람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랑만으로 살 수 있어? 돈이 있어야 대접받고 사는 거야. 그 순간 말순은 결심합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보여주겠다고 말이죠. 저녁 무렵 말순이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잘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엄마, 소개할게요. 장도연 씨예요.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수진한테 항상 얘기 듣고 있었어요. 말순은 도연을 찬찬히 훑어봅니다. 겉으로는 단정해 보이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어요.
특히 집안을 둘러보는 시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일 하시냐고요?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 관리하고 사업 계획도 세우고 연봉은 얼마나 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연이 당황합니다. 그게 적당히 받고 있습니다. 적당히가 얼마죠?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엄마, 수진이 당황하며 말립니다. 왜 그렇게 따져 물어요? 딸 결혼시키는데 당연히 물어봐야지. 40 넘어서 지금까지 결혼 안 한 이유도 궁금하고 도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이제야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혹시 전에 결혼한 적 있어요? 아니면 빚이라도? 엄마, 너무 심해요. 하지만 말수는 계속 도연을 노려봅니다. 이 남자 눈빛에서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아니, 당연히 궁금한 거 아닌가요? 우리 수진이가 고생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수진 씨가 소중한 분이라 그런 것 같아요. 도연은 웃으며 말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합니다. 며칠 후에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오세요. 제대로 상견례를 해야죠. 상견례요? 네. 우리 집에서 식사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죠. 양쪽 집안이 어떤지도 알아야 하고 도연이 살짝 미간을 찌푸립니다. 그런데 혹시 장모님 댁은 어떤 일 하세요? 이 동네에서 청소 일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 순간 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실망인지 계산인지 모를 빛이 스쳐 지나가죠. 아, 네.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말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그렇구나. 속으로 생각하며 결심을 굳히죠. 이 남자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말이에요. 이 챕터 예비 사위를 만나다. 며칠 후 수진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엄마, 상견례 날짜 정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도연이네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알겠다. 그런데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뭔데? 그날만은 평소보다 좀 멀끔하게 입고 와주세요. 도연이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신 편이라서 말수는 순간 숨이 막힙니다.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내가 그렇게 부끄러우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혹시라도 오해받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말수는 긴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도연과 그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자고 말이죠. 토요일 저녁 말수는 일부러 가장 낡은 외투를 입고 헌 손가방을 들고 나섭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죠. 엄마, 왜 그렇게 입으세요? 이게 내 평상복인데 뭐가 문제야? 아니, 좀 더 좋은 옷으로. 없어. 이게 제일 좋은 옷이야. 사실 말순의 옷장에는 비싼 옷들이 여러 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부러 이렇게 입은 거예요. 사람의 진짜 마음은 겉모습 앞에서 드러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도연의 집은 강남 대형 아파트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수지는 계속 초조해합니다. 엄마, 제발. 오늘은 조용히 해주세요. 내가 언제 시끄럽게 했니? 아니, 지난번에 도연 씨한테 너무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당연한 거 물어본 건데. 현관벨을 누르자 도연이 나와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장모님. 하지만 도연의 눈빛이 말순의 차림새를 훑어보며 잠깐 굳어집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말순은 놓치지 않았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도연의 부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영숙이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도연에게 속삭입니다. 도연아, 이분이
혹시 집에서 일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아니에요. 제 어머니세요. 아, 어머니? 박영숙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합니다. 그리고 도연의 아버지 장기철도 못마땅한 표정을 짓죠. 아, 그러시구나.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사는 형식적이기 그지없습니다. 식탁에 앉자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수진 씨 아버님은 뭐 하시나요? 박영숙이 묻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아, 그럼 어머님 혼자 수진 씨 키우셨구나. 힘드셨겠어요. 말은 위로하는 것 같지만 톤이 동정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일 하세요? 청소 일하고 있어요. 순간 분위기가 차갑게 식습니다. 장기철이 헛기침을 하고 박영숙은 찻잔을 들었다 놓았다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도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그래. 사람이 좋으면 되는 거지. 하지만 장기철의 말투에는 진심이 없습니다. 저녁이 진행되면서 박영숙의 말들이 점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결혼하려면 집도 있어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도연이가 워낙 성실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거든요. 남자가 출세하려면 뒷받침해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혹시 짐이 될 만한 일은 없겠죠? 그때 말순이 입을 엽니다. 짐이 될 만한 일이라니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별 뜻은 아니고 혹시 우리 수진이가 가난한 집 딸이라서 걱정되시는 건가요? 박영숙이 당황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가요? 청소하는 사람 딸이라서 수준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수진이 말순을 말립니다. 하지만 말순은 계속합니다. 괜찮아, 수진아. 솔직한 게 좋지. 어차피 속마음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장기철이 나섭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요즘 세상이 현실적이니까. 현실적이라는 게 돈 얘기죠? 우리 도연이 장래가 밝으니까 발목 잡힐 일 없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뜻 아닌가요? 도연이 난처해하며 말합니다. 장모님,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수진이면 충분해요. 그래, 그럼 좋네. 근데 혹시 우리 수진이한테 바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 경제적인 도움 같은 거?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연이 당황합니다. 그런 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솔직히 말해봐. 어차피 결혼하면 가족인데 숨길 것도 없잖아. 그때 박영숙이 끼어듭니다. 요즘은 결혼할 때 양쪽에서 조금씩 보태주는 게 일반적이긴 하죠. 얼마나 보태주길 바라는데요? 그게 상황에 따라서 말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수진을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뭔가 다른 속셈이 있다는 게 뻔히 보였어요. 저녁을 마치고 나오는 길, 수진이 울먹입니다. 엄마, 왜 그렇게 하셨어요? 분위기 완전 망쳤잖아요. 수진아, 엄마가 보기에는 이제 그 집에서 저를 어떻게 볼지 몰라요. 말수는 딸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3챕터 모욕의 순간. 상견례 다음 날 말수는 평소처럼 건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어젯밤 수진이 울면서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도연이가 다시 만나자고 해요. 어제 일 때문에 기분 상했을까봐 걱정된다네요. 말수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걱정된다고? 정말 그럴까요?
오후에 도연이 직접 전화를 걸어옵니다. 장모님, 어제는 저희 부모님이 실례를 많이 했나 봅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어차피 알아야 할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다시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상견례를 다시 하고 싶어서요. 말수는 잠시 생각합니다. 뭔가 석연치 않지만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그들의 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언제요? 이번 일요일 점심때 어떠세요? 부모님도 어제 일을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그 주 일요일 말수는 이번에도 일부러 더욱 초라한 옷을 입고 갑니다. 털이 빠진 스웨터에 색이 바랜 바지, 그리고 구멍난 신발까지. 도연네 아파트에 도착하자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욱 어색합니다. 박영숙이 말순을 보더니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려요. 아이고, 어머님, 옷이 좀. 이게 제일 좋은 옷이에요. 청소일하는 사람이 뭘 그렇게 차려입어요? 장기철이 헛기침을 합니다. 그래도 이런 자리에는 자리가 뭔가요? 내 딸 결혼 얘기하는 자리인데 옷이 그렇게 중요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집니다. 도연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수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어요. 식탁에 앉자 박영숙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젯밤에 남편이랑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요? 우리 도연이가 지금까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도 승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장기철이 이어봤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니까. 가문이요? 말순이 비웃습니다. 네. 솔직히 우리는 중산층이고 도연이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에요. 그런데 박영숙이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합니다. 차이가 너무 나지 않나요? 어떤 차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수진 씨는 좋은 아이 같은데 집안 형편이. 그때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형편이 안 되는 집 딸이라서. 수진아, 왜 사과해? 말순이 벌떡 일어섭니다. 사과할 일이 뭐가 있어? 가난하다고 죄인이야? 박영숙이 날카롭게 말합니다. 죄인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도연이가 장래에 성공하려면 성공이 뭔데요?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에요? 그럼 뭐가 성공이에요? 청소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 말에 말순의 눈에서 불이 번쩍입니다. 연명이라고 했나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에요. 분명히 연명이라고 했어요. 청소하는 사람은 연명하면서 사는 거고 당신네는 성공한 사람들이고. 장기철이 끼어듭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도 처음부터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왜 해요? 도연이 앞길을 생각해서. 혹시 결혼 후에 경제적인 부담이 될까봐. 경제적인 부담이요? 말순이 소리칩니다. 우리 수진이가 당신 아들한테 뭘 달라고 했어요? 오히려 당신들이 예단이니 뭐니 하면서 돈 얘기부터 꺼냈잖아요. 박영숙이 얼굴을 붉히며 대꾸합니다. 예단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결혼하는데 양쪽에서 준비하는 게. 얼마요? 얼마를 원하는데요? 그게 보통 1,000만 원 정도는. 1,000만 원? 말순이 웃습니다. 1,000만 원 없어서 못 내는 줄 아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도연이 난처해하며 말합니다. 부모님 그만해요.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지만 박영숙은 멈추지 않습니다. 도연아, 넌 아직 몰라. 결혼이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 사랑만으로는 안 돼. 그래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죠.
말순이 차갑게 말합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뭔 소리예요? 당신네 아들이 우리 수진이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장기철이 화를 냅니다. 무슨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되겠죠. 말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섭니다. 수진아, 집에 가자. 엄마, 가자고. 나가는 길에 박영숙이 뒤에서 소리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도연이한테는 다른 선택지도 많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말순이 돌아서며 말합니다. 그럼 다른 선택하세요. 우리도 억지로 부탁한 적 없어요. 집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수진이 울부짖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요?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끝나는 게 나아. 왜 그래요? 도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면 부모가 그렇게 모욕할 때 가만히 있었겠니? 그래도 수진아, 엄마 말 들어. 저 사람들은 우리를 진짜로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하지만 수진은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말수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이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4챕터 탐욕의 그림자. 두 번째 상견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고 말수는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요일 오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도연에게서였죠. 장모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혹시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수진이는 빼고 저희 둘이서만요. 말수는 순간 긴장합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장모님 근처로 갈게요. 어디 조용한 카페에서. 1시간 후 말수는 동네 카페에서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나타나자마자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장모님, 지난번에는 부모님이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런 얘기하러 온 거예요? 아니요. 사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도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장모님, 혹시 재산이 좀 있으시죠? 말순의 눈이 번쩍입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봐요? 아니, 그게 수진이한테 들었거든요.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다고. 그래서요? 도연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춥니다. 혹시 건물이나 땅 같은 게 있으시면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리라니 무슨 뜻이에요? 결혼 전에 미리 제 명의로 이전해 놓으시면 세금 문제나 여러 가지 절차가 훨씬 편해집니다. 말수는 도연의 말을 듣고 있자니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왜 당신 명의로 옮겨야 해요? 아, 그게 요즘 세법이 복잡해져서 저는 회사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처리해 봐서 잘 알거든요. 그럼 수진이 명의로 하면 안 돼요? 도연이 잠깐 당황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부부가 되면 어차피 같은 거니까 제가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말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의 진짜 목적을 말이에요. 혹시 당신 회사에 문제라도 있나요? 네. 무슨 문제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닌가 해서요.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아니에요. 그냥 장모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네. 혼자서 재산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말순이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면서 관리해 주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왜요?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도연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때 말순이 날카롭게 묻습니다. 도연 씨,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수진이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내가 재산이 전혀 없어도 상관없겠네요? 물론이죠. 정말요? 내가 빚더미에 앉아 있어도? 도연이 잠시 멈칫합니다. 그건 물론 걱정되긴 하지만 역시 그렇네요. 말순이 가방을 들고 일어납니다. 잠깐만요, 장모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에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그때 도연이 급하게 말합니다. 장모님, 사실 제가 회사에서 투자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요. 투자요? 네, 확실한 건데. 만약 자금이 있으시면 몇 배로 불려드릴 수 있어요. 말수는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만약 내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청소부라면 그래도 우리 수진이와 결혼하겠어요? 도연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답이 없네요. 그럼 이제 알겠어요. 카페를 나서는 말순 뒤에서 도연이 쫓아옵니다. 장모님, 정말 오해예요. 저는 수진이를 진심으로. 그만해요. 이제 됐어요. 집에 돌아온 말순은 곧바로 오래된 금고를 엽니다. 그 안에는 건물 매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각종 부동산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 볼까? 말수는 서류들을 꺼내며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도연의 회사를 검색해 봅니다. 역시나 검색 결과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었어요. 도연의 회사가 최근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는 기사, 그리고 도연 본인도 개인적으로 상당한 빚이 있다는 소문까지. 다음 날 말수는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갑니다. 사장님, 혹시 장도연이라는 사람 아세요? 장도연?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아, 맞다. 요즘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건물 매물 알아보던 사람. 뭐라고요? 네, 며칠 전에 왔었어요. 급하게 살 건물 있냐고. 그런데 자금 사정이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말순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집니다. 혹시 어떤 건물을 찾고 있다고 했나요? 상가 건물이요. 임대 수익 나는. 아, 그런데 왜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도연은 수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수진이 방에서 나와 말합니다. 엄마, 도연 씨가 연락했어요. 엄마랑 만났다면서요? 그래. 뭔 얘기했대요? 말수는 잠시 고민합니다. 지금 당장 말해줄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고 말해줄지. 별거 아니야. 결혼 준비 얘기.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진짜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줄 완벽한 계획 말이에요. 5챕터 위기의 고비. 도연과의 만남 다음 날 수진이 갑자기 화를 내며 말순을 찾아옵니다. 엄마, 도연 씨가 뭐라고 했어요? 왜? 갑자기 결혼을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뭔 소리 했길래. 말수는 순간 당황합니다. 도연이 벌써 꼬리를 내렸나 싶었거든요. 별다른 얘기 안 했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분명히 뭔가 했을 거예요.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도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도연의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수진아, 미안해. 어머님이 좀 까다로우시네. 뭔 소리예요?
우리 엄마가 뭘 했다고. 아니야, 그냥 시간을 좀 더 가져야겠어. 성급하게 결혼하는 것보다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시간을 더 가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좀 더 알아보고. 도연 씨, 지금 나랑 헤어지자는 얘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잠깐만 기다려줘. 전화가 끊어진 후 수진이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다 엄마 때문이에요. 왜 자꾸 방해해요? 수진아, 엄마가 왜? 도연 씨는 좋은 사람이라고요. 나를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말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줘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며칠 후 도연이 다시 연락을 해옵니다. 이번에는 수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죠. 수진아,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도연이 말합니다. 사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 성공하면 승진도 확실하고. 정말요? 그럼 좋은 일이네요. 그런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 수진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초기 자금이요? 응. 한 5천만 원 정도. 혹시 어머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5천만 원이요? 그런 큰 돈을. 괜찮아. 프로젝트 성공하면 몇 배로 갚을 수 있어. 그리고 도연이 수진의 손을 잡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바로 결혼하자. 약속할게. 수진은 혼란스럽습니다. 엄마에게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런 돈이 있을지. 있을 거야.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잖아. 도연의 확신에 찬 대답에 수진은 더욱 당황합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도연 씨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대요. 말순의 눈이 차갑게 변합니다. 얼마? 5천만 원. 5천만 원? 말순이 소리칩니다. 그 사람이 미쳤나? 갑자기 5천만 원을 달라고? 엄마, 빌려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갚는다고. 수진아, 정신 차려.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왜 그런 돈을 줘야 해? 성공하면 바로 결혼한다고 약속했어요. 말수는 이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그 사람 말 믿지 마. 사기꾼이야. 뭐라고요? 사기꾼이라니. 맞아. 너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거야. 수진이 화를 냅니다. 엄마는 왜 그래요? 도연 씨를 왜 그렇게 미워해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걱정되는 거야. 저런 놈한테 속으면 안 돼. 속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그때 도연이 직접 집을 찾아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말순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 수진이한테서 들었을 텐데. 제가 회사에서 큰 기회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돈 달라는 거죠? 도연이 당황합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투자요? 뭘 담보로 투자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 미래를 담보로. 미래요? 말순이 비웃습니다. 미래가 담보가 되나요? 확실한 담보 내놓으세요. 그럼 이 계약서를. 도연이 서류를 꺼내 보여줍니다. 하지만 말순이 보니 엉터리 투자 계약서였어요. 이게 뭐예요? 회사 이름도 생소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없고. 아, 그건 아직 준비 중이라서. 준비 중인 회사에 5천만 원을 투자하라고요? 수진이 끼어듭니다. 엄마, 도연 씨를 믿어봐요. 정말 좋은 기회라고 하잖아요. 수진아, 정신 차려. 이건 명백한 사기야. 도연이 급하게 말합니다. 사기가 아닙니다. 정말 확실한 사업이에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 받으세요. 확실한 사업이면 은행에서도 돈 빌려주겠죠? 그게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그럼 더 의심스럽네요. 그때 도연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수진이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하지만, 결혼하려면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잖아요. 수진이도 행복하게 살려면. 그러니까 내 돈으로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네요? 아니에요. 나중에 다 갚겠다고. 말순이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집에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시고. 문 밖에서 도연이 소리칩니다. 장모님, 이러시면 수진이만 힘들어져요. 저희 결혼 깨지는 거예요. 수진이 울면서 말합니다. 엄마, 문 열어줘요. 도연 씨가 가버리면 어떡해요. 하지만 말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1시간 후 도연이 포기하고 돌아간 후 수진이 말순에게 울면서 말합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도연 씨가 저를 포기할 거예요. 포기하는 게 나아. 왜요? 저는 정말 그 사람이 좋다고요.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수진아, 엄마가 진실을 말해줄게. 6챕터 반격의 준비. 수진아, 엄마가 진실을 말해줄게. 말순이 심각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봅니다. 무슨 진실이요? 그 도연이라는 사람.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수진이 고개를 젓습니다. 또 그런 소리예요? 엄마는 왜 그렇게 의심만 해요? 의심이 아니야. 확실한 거야. 말수는 며칠 전 조사한 내용들을 꺼냅니다. 이것 좀 봐. 휴대폰 화면에는 도연의 회사 관련 기사들이 떠 있었습니다. 도연이 회사가 부도 직전이야. 그리고 도연 본인도 개인적으로 빚이 수억 원이나 돼. 그럴 리가 없어요. 도연 씨는 부장님이라고. 부장이긴 뭔 부장이야. 회사가 망해가는데. 수진이 화를 냅니다. 엄마, 인터넷에 나오는 소문 믿고 그러는 거예요? 소문이 아니야. 말순이 더 많은 자료를 보여줍니다. 여기 봐. 법원 경매 공고에 도연 이름이 있어. 집도 경매로 넘어갔다고. 그럴 리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도연이가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했다는 피해 신고가 여러 건 있어. 피해 신고요? 맞아. 결혼 약속하고 돈 뜯어내고 잠수 타는 게 그놈 수법이야. 수진이 주저앉습니다.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수진아, 정신 차려. 그놈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엄마 돈을 노리고 있는 거야.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도연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수진아, 어머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 같다. 내일 다시 찾아가서 제대로 설명드릴게. 우리 사랑 포기하지 말자. 수진이 메시지를 보더니 다시 희망을 품습니다. 봐요. 도연 씨가 해명하러 온다고 해요. 해명이고 뭐고 없어. 더 이상 속지 마. 하지만 수진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말수는 혼자서 조용히 준비를 합니다. 오래된 금고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죠. 건물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은행 통장까지 모든 게 말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게임을 끝낼 시간이야. 말수는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갑니다. 사장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장도연이라는 사람이 또 오면 이 건물 주인이 누군지 물어보겠죠? 아, 그 사람 또 올까요? 올 거예요. 그때 이 서류 좀 보여주세요. 말순이 등기부등본을 내밀자 부동산 사장이 깜짝 놀랍니다. 이 건물 주인이 말순 씨였어요?
네.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 도연이라는 사람한테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수는 동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변호사님, 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싶어요. 어떤 사기인가요? 결혼 사기요. 제 딸을 속여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놈이 있어요. 변호사가 관심을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 아직 피해를 입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말수는 며칠 동안 수집한 도연의 과거 행적들을 모두 보여줍니다. 이런, 정말 전문적으로 결혼 사기를 치는 사람이네요. 맞아요. 이놈을 반드시 잡아야 해요. 준비해 주신 자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발장을 작성해 드릴게요. 저녁 무렵 말순이 집에 돌아오자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연 씨가 내일 오신대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그래, 와라. 나도 할 말이 있어. 엄마, 제발 이번에는 좋게 들어주세요. 말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짓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다음 날 오후 도연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까지 들고 왔어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거실에 앉은 도연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어제 수진이한테 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오해가 있으시다고. 오해요? 네.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들을 믿고 계신다고. 말순이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소문이라고요? 제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곧 회복될 거예요. 어떻게 회복돼요? 도연이 서류를 꺼냅니다. 이 투자건만 성공하면. 그래서 장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돈 얘기예요? 아니에요. 투자예요.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 드릴게요. 그때 말순이 일어서서 자신의 서류를 가져옵니다. 도연 씨, 이것 좀 보세요. 뭔가요? 말순이 건물 등기부등본을 펼쳐 보입니다. 이 건물이 제 거예요. 도연의 눈이 번쩍입니다. 이 건물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것도. 말순이 다른 서류들도 보여줍니다. 이 동네 건물 5채가 모두 제 소유예요. 도연의 얼굴에 탐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장모님이 네, 가난한 청소부가 아니에요. 수진도 깜짝 놀랍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하지만 말순의 시선은 도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진짜 모습이 나올 차례였거든요. 7챕터 최후의 상견례. 도연의 눈에서 탐욕의 빛이 번쩍입니다. 그럼 장모님이 이 모든 건물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이세요? 맞아요. 말순이 차분하게 대답하자 도연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아이고, 장모님. 왜 진작 말씀 안 해주셨어요? 왜요? 청소부 취급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세요? 도연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오해했나 봅니다. 수진도 어리둥절합니다.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어서. 말순이 도연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도연 씨, 이제 태도가 바뀌었네요?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수진이만 사랑했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가난한 청소부여도 결혼하겠다고 했을 텐데요. 도연이 말문이 막힙니다. 그때 말순이 폭탄을 터뜨립니다. 도연 씨, 다음 주에 상견례를 다시 하죠. 이번에는 제대로. 상견례요? 네. 당신 부모님을 여기로 모시세요. 제가 직접 요리해서 대접하겠어요. 도연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정말요? 그럼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건 상견례 후에 결정하죠. 일주일 후
도연의 부모가 말순의 집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박영숙이 값비싼 선물을 잔뜩 들고 나타납니다. 사돈 어른님, 그동안 신뢰가 많았습니다. 장기철도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아, 정말 죄송했습니다. 처음에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말수는 평상시와 같은 차림으로 맞이합니다. 들어오세요. 박영숙이 집 안을 둘러보더니 놀랍니다. 아이고, 집이 정말 좋네요.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평범하다니요. 이런 집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식탁에 앉자 분위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박영숙이 아첨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사돈님, 처음 배웠을 때부터 범상치 않으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청소하는 아줌마라고 하시던데요? 아이고, 그게 제가 눈이 어두웠나 봅니다. 장기철도 가세합니다. 사실 저희도 사업을 좀 해봐서 아는데 부동산은 정말 안목이 있어야 하거든요. 안목이요? 네. 이 동네 건물들을 미리 사두신 걸 보니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말순이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지난번에는 짐이 될까봐 걱정된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대단하다고 하시네요. 박영숙이 당황합니다.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속마음이 나온 거죠. 그때 도연이 끼어듭니다. 장모님, 이제 다 과거 일이니까 앞으로만 보면 안 될까요? 앞으로요?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수진이랑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건데요? 회사도 망해가고 빚도 많은데? 도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건 일시적인 어려움이에요. 일시적이라고요? 말순이 서류를 꺼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당신 회사 부도 선고 공문이에요. 어제 나왔더군요. 도연이 창백해집니다. 어떻게, 그걸,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말순이 다른 서류를 보여줍니다. 당신 집 강제 경매 공고예요. 다음 달에 경매에 나온대요. 박영숙이 아들을 노려봅니다. 도연아, 이게 뭐야? 엄마, 그게, 장기철도 화를 냅니다. 내가 감춘 게 이것뿐이야? 그때 말순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뭔데요? 당신이 다른 여자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낸 피해 신고서예요. 방안이 조용해집니다. 모두 6건이네요. 결혼 약속하고 돈 받아내고 잠수 타는 게 전문이시더군요. 수진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봅니다. 도연 씨, 이게 정말이에요? 도연이 급하게 변명합니다. 아니야, 다 오해야. 그건 사업 때문에 생긴 일이고, 사업 때문에 여자들을 속였다고요? 수진아, 나는 너만 진심으로 사랑해. 그때 박영숙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니, 잠깐만. 사돈님이 부자라는 건 확실한 거죠? 모두가 박영숙을 쳐다봅니다. 뭔 소리예요? 도연이가 좀 문제가 있어도 결혼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말순이 어이없어 합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사돈님 재산으로 도연이 빚 정리하고 새로 사업 시작하면 되잖아요. 장기철도 거들어줍니다. 맞아요. 가족이 되면 서로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수진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게 뭐예요? 다들 왜 이래요? 말순이 일어섭니다. 이제 됐어요. 충분히 봤어요. 뭘 봤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진짜 모습을 말이에요. 도연이 급하게 말합니다. 장모님, 오해예요. 저는 정말 수진이를. 그만하세요. 말순이 소리칩니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돼요. 당장 집에서 나가세요. 박영숙이 화를 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세요? 그럼 정말 답 없네요. 돈 있다고 그렇게 거만해도 돼요? 말순이 차갑게 웃습니다. 거만한 게 아니라 정신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도연 가족이 나가면서 박영숙이 마지막으로 소리칩니다. 후회할 거예요.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다신 못 만날 거라고. 문이 닫힌 후 수진이 엉엉 웁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요? 말순이 딸을 껴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날 거야. 8챕터 변화된 결말. 도연 가족이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그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울기만 했어요. 말수는 딸을 위해 죽을 끓여 가져다 줍니다. 수진아, 밥 좀 먹어. 싫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굶으면 몸만 상해. 수진이 울면서 말합니다. 엄마 때문에 다 망쳤어요. 내 인생 다 망쳤다고요. 말순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수진아, 도연 씨는 나를 진짜 사랑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엄마가 돈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표정 봤어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말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거든요. 며칠 후 말수는 평소처럼 건물 청소를 하러 나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합니다. 말순 아주머니다. 편의점 사장이 달려와 인사합니다. 아이고, 사장님. 그동안 신뢰가 많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아니, 이 건물 주인이신 줄 몰랐네요. 건물주님께서 직접 청소를 하고 계셨다니. 말수는 당황합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2층 미용실에 김정희도 나와서 허둥댑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그동안 무례하게 굴어서. 무슨, 임대료도 밀렸는데 참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제서야 말수는 도연이 동네에 소문을 냈다는 걸 깨닫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인사합니다. 사장님, 아이고,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혹시 저희 가게도 봐주실 수 있을까요? 말수는 어색하기만 합니다. 어제까지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대하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동네에 소문 다 났더라고요. 그래.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제까지 우리를 깔보던 사람들이 다 그래. 수진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참 웃기죠? 돈 있다는 것만 알았는데 태도가 180도 바뀌니까. 그래서 엄마가 숨겼던 거야. 도연 씨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수진이 드디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 말 안 듣고. 말순이 딸을 껴안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미안해. 더 일찍 말해줄 걸 그랬어.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수염도 덥수룩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수진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하지만 도연이 애원합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하자. 말순이 나섭니다. 뭔 일이에요? 장모님,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요? 회사가 정말 망했어요. 집도 뺏겼고 이제 갈 곳도 없어요. 도연이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수진이랑 결혼만 시켜주세요. 평생 잘해줄게요. 수진이 문 뒤에서 말합니다. 도연 씨, 이제 그만해요. 수진아, 나 정말 너 사랑해. 처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진짜야. 처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솔직하네요.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다가 지금은 진짜라고요?
도연이 당황합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때 도연이 갑자기 본성을 드러냅니다. 아, 이말순, 나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야. 뭐라고요? 너만 조용히 도와줬으면 될 일을. 왜 괜히 나서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말순이 화를 냅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이라고. 사업 자금만 좀 도와줬으면. 도와달라고요? 사기치려던 걸 도와달라고요? 사기가 아니야. 진짜 사업이었다고. 그럼 왜 다른 여자들도 똑같이 속였어요? 도연이 할 말이 없어지자 더욱 화를 냅니다. 아무튼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책임져. 책임요? 말순이 웃습니다. 내가 왜 당신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해요? 수진이 엄마니까. 사위 될 사람 이렇게 망하게 놔두면 되냐고. 사위요? 언제부터 사위였나요? 수진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도연 씨, 이제 정말 그만해요. 당신 진짜 모습 다 봤어요. 수진아, 처음에는 제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정말 최악이네요. 도연이 마지막으로 협박을 시도합니다. 아, 너네들, 나 이렇게 놔두면 안 돼. 내가 이 동네에 소문 다 냈어. 소문이요? 그래. 너희가 얼마나 속물인지 다 말했어. 돈만 아는 속물 가족이라고. 말순이 차갑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너희를 욕할 거야. 욕하고 싶으면 하세요. 상관없어요. 도연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자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아, 이 돈 밝히는. 그때 경비실장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 경비실장님. 사장님한테 무슨 일이에요? 신고할까요? 도연이 사장님이라는 말에 당황해하며 도망갑니다. 며칠 후 말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건물 청소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장님, 청소는 저희가 할게요. 아니에요. 몸 움직이는 게 건강에 좋아요. 수진이 엄마 곁으로 와서 함께 청소를 도와줍니다. 엄마, 제가 도와줄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이제 제가 엄마를 도와드릴 차례예요. 모녀가 함께 청소하는 모습을 보며 동네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저렇게 부자인데도 직접 청소하시네.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날 저녁 집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뭘? 사람의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는 거. 엄마가 왜 그렇게 사시는지. 말순이 딸의 손을 잡습니다. 수진아, 사람 가치는 옷에 달린 게 아니야. 마음과 진심에 달린 거지. 네, 이제 정말 알겠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나타날 거야.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너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 말이야.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몇 달 후 동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순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수진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말순의 말처럼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달린 것이라는 진리가 오래도록 동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모습과 직업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주인공 이말수는 낡은 청소복을 입고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건물의 주인이자 성실함과 지혜를 지닌 인물입니다. 예비사위 장도영과 그의 가족은 그녀를 식모로 오해하며 무시하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나면서 부끄러움과 후회를 느낍니다. 딸 수진 역시 처음엔 사랑을 이유로 엄마의 경고를 외면했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 비로소 엄마의 깊은 사랑과 보호 본능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진심과 인격이며 삶에서 진정한 가치는 겉이 아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일깨워 줍니다.